안녕하세요. 레츠코인의 강사 조이입니다. 저희 레츠코인에서는 코인을 접해보지 못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체계적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코인에 투자를 해본 적 없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고 혼자 시간을 갈아 넣을지 이끌어주는 사람을 따라 시간을 절약할지의 몫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강의로는 정말 기초적인 트레이딩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트레이딩뷰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더보기에 다운로드 그리고 데스크탑 앱을 누르시면 이제 PC 버전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PC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모바일 버전에서도 연동은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PC 버전에서 보는 것만큼 화면이 크지도 않고 이제 우리가 저항선이나 지지선, 나중에 어떠한 선들이 그릴 때 아무래도 좀 모바일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PC 버전처럼 보기에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트레이딩 공부를 하실 때는 트레이딩뷰 PC 버전을 다운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트레이딩뷰로 이제 접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가 코인을 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코인을 투자할지 종목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 보면 심볼 찾기라고 있습니다. 심볼 찾기를 눌러서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찾아볼게요. 뭐 물론 켜져 있긴 하지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약자는 BTC입니다. BTC, USDT. 뒤에 이제 USDT를 붙이는 거는 이제 테더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보통 코인을 찾으실 때는 USDT를 뒤에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USDT를 붙이고 나니까 거래소가 정말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이제 여러 가지의 증권사가 있지만 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소가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제일 큰 거래소로 보통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낸스로 볼 거고요. 일단 여기 상단을 보시면 전체, 주식, 펀드, 선물, 외환, 크립토, 지수, 채권, 경제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이 항목들을 모두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트레이딩 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트레이딩 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이제 영어로 가상화폐를 뜻하죠. 가상화폐를 뜻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코인 시장에서는 크립토를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자료를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거래소들이 다 나오죠. 자, 여기서 저희는 아까 바이낸스를 선택을 했고요. 바이낸스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트가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종목이나 이런 게 이제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심볼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리스트를 우선 만들어 볼게요. 예시라는 리스트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시 옆에 보면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가 여기서 어떤 코인을 추가를 해볼까요? 뭐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은 도지코인, 도지 USDT 라고 하면 바이낸스가 나오죠.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바이낸스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도지코인을 누르니 이제 예시 항목으로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도지코인의 차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이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심볼 왼쪽 편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 뭐 예를 들어 오늘 투자를 할 종목이다, 아니면 지지 구간을 지켜봐야 된다, 또는 뭐 한 달, 두 달, 이거는 좀 길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원하시는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즐겨찾기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차트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할 때는 우리 마우스 스크롤 있죠? 스크롤을 그냥 아무것도 클릭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차트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쪽 구간의 차트를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스크롤을 올려버리면 이쪽 구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구간에 가운데 이제 차트를 두시고 컨트롤 누른 후에 확대를 하시면 돼요. 더 정확히 말해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대시고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가 있는 쪽에 이 구간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축소 역시 마찬가지인데, 축소는 그냥 반대로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구간에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렸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가격 바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스크롤을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보는 이 차트는 주봉이에요. 이제 주봉이 뭐냐면 이 캔들 한 개가 일주일치의 움직임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얼만큼 움직였나를 보기 위해서는 날봉을 들어가야 돼요. 날봉을 들어가시면 도지코인은 오늘 아침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1.6%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봉,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봉은 여러 가지 시간 프레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차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4시간을 볼 수도 있고 1시간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뭐 15분봉, 5분봉, 1분봉까지도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차트가 1분봉으로 넘어가니까 알아볼 수 없게 돼버렸네요. 이런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가서 오토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정말 간단하게는 아까 우리 오른쪽에 있는 가격표에서 오토 로그라고 이렇게 단축키가 있어요. 이런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자, 아까 이런 상태였죠? 오토를 누르면 화면 비율에 맞게끔 차트가 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또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갑자기 로그라는 게 있죠? 이거를 풀게 되면 이렇게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쪽 가격 프레임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에 배웠던 로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로그는 비율로 나타내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로그를 눌러놓고 차트를 분석을 한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저희가 좀 보기가 어려워요.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당겨 올리고 싶은데 올라오지가 않기 때문에 오토 모드를 끄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추후에 좀 깊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일단 트레이딩뷰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토를 누르게 되면 화면 비율에 맞게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 왼쪽 바에 보시면 자, 각자 이름은 다 나와 있어요. 추세줄, 뭐 화살표 빛, 인포라인, 요런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추세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고점에서 이런 추세를 그을 때 사용하는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지금은 사용법만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게 가로빗이 있어요. 가로빗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그었는데 가로빗이랑 가로줄, 사실 이게 가로로 그어지는 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보통 이제 우리가 가로빗을 긋는 경우는 이때부터 어떤 지지 구간이 시작이 됐다, 저항 구간이 시작됐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가로줄 같은 경우는 진짜 가로줄이에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6월 9일부터 이런 지지 구간이 시작이 돼서 이쪽에서도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줄을 그을 때 좀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가로빗인데 제가 지금 컨트롤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왼쪽 편에 자석 모양이 나오죠. 이 자석이 뭐냐면,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석이 뭐냐면 우리 이런 캔들에 딱 정확한 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석을 끄게 되면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요거를 잡아서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를 찍게 되면 정확히 이 저점 구간에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선을 그을 때는 이제 자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를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표 같은 경우는 제일 간단하게 EMA 크로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여기 지표라고 된 것을 클릭을 하고 EMA라고 검색을 하시면 EMA 크로스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여기 D마크 165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 다운로드 횟수 요런 것이 같이 나와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좀 정신없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굳이 이런 가격대는 알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지저분한 것들 보기 싫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없애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색깔들은 이제 EMA 1, 2, 3, 4가 되어 있는데 인풋에 들어가시면 길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5일, 20일, 60일, 200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거 역시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투자를 배우기 전에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한 번씩 그냥 클릭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은 것들이 있죠. 자,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즐겨찾기에서 빼게 되면 이 부분, 이 바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르면 다시 추가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담아놓는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보면서 아, 내가 이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아,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요런 것들을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나중에 다시 찾지 않아도 이런 데서 바로 그냥 클릭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